저런 새끼도 기자가 돼서 아는 척하고 오피니언 리더인 척하면서 기사를 쓰고 하고 있다는 거. 저보다 더 빼어난 스펙을 가지신 분들, 다만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면 그거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언론고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 학점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또 뭐 자격증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한국어 시험 몇 점 정도 맞으면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과연 이들에게 상담을 해줄 계제인가? 과연 내가 이들에게 이런 상담을 해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불현듯 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 대학 생활, 그리고 제가 가진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스펙과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영어 교육을 복수 전공했어요. 참고로 학번은 2008학번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점은 좀 많이 들었네요. 160학점을 들었습니다. 근데 학점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3.6점. 이제 계속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08학번인 저 때까지만 해도 복수 전공 같은 게 의무화가 아니었고 되게 권장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은 건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전공을 2개 해서 졸업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 친구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그리고 또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08년 학번이었던 저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학점 관리 안 해도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었어.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1학년 1학기 학점이 취득학점 17학점에 평점 3.88이었어. 꽤 괜찮았지. 근데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공부가 좀 잘 됐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학점을 좀 잘 받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 서양사 이런 데서 A 맞았고, 또 교과 교육론 이제 교식 과목도 A 맞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텐을 터트린 시기 2학년 2학기예요. 사실 아직도 기억나. 평점 4.24. 그래서 이때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3학년 1학기가 됩니다. 저는 대학 4년을 다 다니고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2학년 2학기 때 이제 학년 톱을 하고 평점 4.24를 찍은 다음에 생각을 한 거야.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안에서는 내가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죠. 왠지 역사 교육과를 졸업해서 나오면 교사가 되는 거 아니면은 딱히 취업할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때마침 우리 학교에 영어교육과라는 과가 있었거든요. 영어 교육과에서 수업을 좀 듣고 영어 교육과 자격증 같은 걸 따면은 그래도 영어는 그래도 좀 잘할 수 있겠다. 3학년 1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과 수업을 들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충격적인 점수가 시작되죠.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C+, 영어 교육학 개론 B0, 영어 통사론 B0, 영미문학 교육론 C+. 와, 3학년 1학기 때는 25학점을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C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B0, B0, C+, C0. 와, D+가 있네. Teaching, Listening and Speaking in English. 영어 음성학의 이론과 실제 C+. D+는 좀 아니지 않나? 영어 교육과 성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 교육과 수업은요, 일단 발표 같은 거를 겁나 많이 시켰어. 영어로 이제 전공 서적을 풀이해가지고 영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PT에 띄워주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영어 수준이 어떠냐면은 I am a boy, you are a girl. 진짜 이 수준이야. 근데 호기롭게 영어 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지. 그냥 영어학과, 뭐 영문학과 이런 것도 아니고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공부하는 영어 교육과를 갔던 거지. 영어 교육과에서 이제 안에서 이렇게 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나 같은 이제 탁과생들은 안 껴줘 막. 그 조에 막 안 껴줘. 좀 쩌리들 있잖아. 복수 전공하는 유아교육과 사람들. 뭐 거의 뭐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는 초고학번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랑 막 조를 짜가지고 연락도 잘 안 돼. 연락처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안 됐지. 이 D+ 받았을 때 요때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일단 그 책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영어로 답을 써야 되는데 그냥 한글로 내가 아는 것만 이렇게 한글로 다 쓰고 밑에 편지 썼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진짜 이번에 졸업해야 되거든요. 제발 패스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양반이 D를 줬네. 근데 진짜 이렇게 영어 교육과 전공에서 C, D, C 플러스 C0 이런 걸로 다 깎아먹고 평점 3.6점이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취득한 자격이 바로 교원 자격증 2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역사도 가르칠 수 있고 영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역사 교육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중요시해요. 내가 어떤 뭐 이모군란, 임진왜란 이런 단어들을 몰라도 대충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괜찮은 답안지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답이 뭐 스터디야. 그럼 딱 그 블랭크에다가 스터디를 적지 않으면 오답. 약간 OX 문제 혹은 빈칸 채우기 혹은 어떤 고유명사를 맞추는 거. 내가 역사교육과에서 공부했던 스타일은 뭔가 이렇게 흐름과 맥락을 읽어가는 그런 공부 방식이었는데, 근데 영어교육과에서는 좀 이렇게 되게 미시적인 거에 되게 집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이 교원 자격증의 또 킬포가 뭐냐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교원 자격증을 줬다는 거야. 이 교육과학기술부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정부 부처가 개편이 돼가지고 교육부야, 교육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교육과학기술부였네요.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였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가니까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교육부도 몇 번 바뀌었어. 아무튼 또 요거를 보니까 확실히 대학 졸업한 게 좀 옛날 얘기 같고 막 그렇네요. 예.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내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잖아. 토익 성적이 700점대가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난 800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이 점수를 쓰느니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쓴 적이 많아요. 근데 이제 면접 보시는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 전효성 씨는 남들 다 있는 토익 점수가 없네요. 영어 잘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야. 말했지. 네, 잘합니다. 근데 토익 점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저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인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영어는 잘하겠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딴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에요. 그래도 역사교육과 출신인데 한국사 자격증은 하나쯤은 있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격증을 땄지. 이제 저는 고급으로 시험을 쳤는데 60점이 넘으면은 2급이고 70점이 넘으면 1급인가 약간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점수를 공개를 하자면 62점으로 2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다시 응시를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안 되겠더라고. 70점을 못 맞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갔습니다. 요것도 조금 핑계를 대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게 지금은 되게 대중적이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또 공무원이 되거나 할 때는 되게 요즘에 필수적이고 대중적인 시험이잖아요. 제가 이때 10년 전에 이 시험을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초창기였다고. 11회차잖아. 난이도가 진짜 어려웠어. 이게 여러분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쉽지 않았어. 옛날에 얘기하는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데 확실히 옛날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즌쯤에 돼서 공부를 조금 했던 게 바로 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어요. 2011년 이제 4학년 때네. 3-급이 나왔네요. 좀 공부하면 되겠는데 싶어서 몇 번 더 쳤어요. 22회 시험에서는 4 플러스. 근데 졸라 어이없는 게 100분위가 62%였을 때 3-급이었는데 100분위가 79.46이었을 때 4 플러스가 나왔네. 100분위가 낮을수록 좋은 건가? 5월달 시험을 말아먹고 한 번 더 칩니다. 예병 또 4 플러스 나왔네. 625, 620, 600 갈수록 떨어져. 한 번만 한국어 능력 시험 한 번 더 보자. 그래도 이때는 3 플러스 맞았네요. 685점. 문법은 거의 다 맞았고 약간 이해 능력이 떨어지네요. 근데 좀 잘 못 읽나봐. 근데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4번 보니까 알겠더라고. 난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공군 장교로 입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 잘생기지 않아? 이때는 진짜 잘생겼네. 이때 확실히 살도 지금처럼 안 쪘고 눈알맹이가 좀 초롱초롱했네. 이때 진짜 잘생겼었습니다. 예.
장교들 같은 경우는 대학 전공,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특기 같은 걸 부여를 해줘요. 제가 역사교육이랑 영어교육을 전공을 했고 역사교사,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한테 맞춤 특기로 항공통제, 공군의 전투기를 관제하는 그 특기를 부여했어요. 저한테 맞춤 특기로. 하지만 이게 사람이 또 시키면 하더라고. 배우니까 되더라고. 이제 입대하고 초반에 막 교육을 시켜. 방공무기통제사라는 자격을 땄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때는 요것도 썼습니다. 요 자격도 썼어. 왜냐면은 그 이력서 안에 자격증을 쓸 게 많이 없잖아. 한국어 시험도 없어. 또 토익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자격증 안에 되게 공백이 많잖아. 그래서 뭘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요 방공무기통제사 자격증도 쓴 적이 있어요. 물론 붙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관제사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불침번, 우리 사회를 지키는 통제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기자가 돼야 되겠다, 언론인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언론인이 되려면 신문방송학과나 언론 관련한 전공을 해야지만 기자가 되는 줄 알았어. 진짜 개빠가였던 거지.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너무 재밌었거든. A+, 내가 좀 종특인 게 뭐냐면 좀 후반으로 갈수록 뒷심이 약해져. 대학 학부 때도 이제 4학년 때가 성적이 제일 안 좋았잖아. 근데 뒷심이 좀 약해요. 이제 석사 4학기 때는 성적이 좀 안 좋았고 중간에 이제 석사를 하다가 중간에 취업이 돼가지고 논문을 못 썼어요. 제가 아직까지 논문을 못 썼습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려면은 SPSS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딸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딴 게 바로 요 자격이에요. 논문 쓰는 프로그램, 통계 프로그램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 자격증을 땄는데 정작 논문은 못 썼습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전부고요. 요즘 3.6 이러면은 솔직히 성적 좋은 편 아니지. 또 뭐 대부분 요즘에는 복수 전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공 2개인 것도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요. 토익 점수도 800점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도 없어. 최고 점수도 그나마 3+ 요 정도고 역사 교육을 전공했는데 한국사 능력 자격 시험 급수가 2급이야. 근데 이런 이력서 같은 걸 쓰면은 되게 쓸 건 많다? 되게 그럴싸해 보여. 영어교사 자격증 있죠? 역사교사 자격증 있죠? 사회조사 분석사, 통계 자격증 있죠? 한국사 능력시험, 아까 말했죠? 2급이라고 안 쓰고 고급이라고 쓴다고? 그리고 방공무기 통제사, 요거는 예, 전 씁니다. 예, 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여. 자격증 안이 꽉 찼잖아. 되게 열심히 산 사람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토익 없음, 뭐 한국어 능력시험 없음, 요러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떨어지겠지. 한 번씩 그리고 면접 가면 물어봐. 역사교사 자격증이 있다,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임용고사 치러 가려는 거 아니에요? 왜 언론사 지원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짱구를 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현 시대에서 매일매일 신문을 쓰고 방송 뉴스를 만들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하는 기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역사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가 되는 게 제 전공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붙었지. 그리고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토익 점수를 뭐 한 나이 들어서 딴 적도 없는데 도대체 한국경제TV에는 어떻게 들어갔냐. 제가 2018년도에 한국경제TV에 지원을 했을 때는요, 한국경제신문은 요때 공인 영어 성적이 필수였어요. 근데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영상을 내는 사람한테 우대 점수를 줬고 제가 입사했던 그 해만 공인 영어 점수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필수가 아니었어. 내가 입사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내가 입사한 그 다음에는 영어 성적이 필수였거든. 운이 좋았어요 이때. 솔직히 저는 취업한 지 그래도 몇 년이 됐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진짜 취업하기 힘들어. 솔직히 그건 킹정. 지금 취업하려는 친구들이랑 경쟁하면은 100이면 100 떨어질 거예요.
요즘에는 다들 뭐 토익 8, 900은 기본에다가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사 검정 시험, 인턴 경력, 공모전 수상, 또 성적도 4.0 이렇게 스펙이 빼어난데 뭐 서류 컷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솔직히 나는 이런 스펙을 보여주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취업한 게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때니까 내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아무튼 여러분, 오늘 컨텐츠를 찍은 이유는 뭐냐면 저런 새끼도 기자가 돼서 아는 척하고 오피니언 리더인 척하면서 기사를 쓰고 하고 있다는 거. 저보다 더 빼어난 스펙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겠죠. 훨씬 더 저보다 좋은 기자가 될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스펙이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쟁이 졸라 치열하기 때문이죠. 혜리야, 넌 취업할 생각 없어?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얘기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